지금 보시는 이 차트, 단순한 주가 반등이 아닙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거대한 파도의 시작입니다. 2026년 2월 14일 오늘 통신장비 섹터에서 믿기 힘든 수주 공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1위였던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유럽과 미국에서 뜯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기지국 꼭대기에 놀랍게도 한국 기업의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끝났다고 평가받던 한국 통신 장비주들이 왜 갑자기 부활했을까요? 자,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인 패권 전쟁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섹터를 한물간 테마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화웨이가 쫓겨난 100조 원 시장, 그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통신 장비 주주들에게는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다우지 대장주였던 KMW나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기억하십니까? 2020년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났었죠. 다우지 투자는 지연됐고 통신사들은 지갑을 닫았으며 투자자들은 희망 고문에 지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트리거는 바로 Rip and Replace 정책의 완성이었습니다. Rip and Replace란 말 그대로 기존에 설치된 중국산 장비를 뜯어내고 어립, 새로운 보안 장비로 교체, replace 하는 서구권의 국가 정책을 말합니다. 미국은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이 정책을 시작했지만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추가 예산이 확정 집행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이제 더 중요한 건 유럽입니다. 독일은 2026년까지 하우지 코어망에서 중국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 통신 시장의 30%를 장악하던 화웨이가 가장 구매력 높은 시장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겁니다. 자, 그럼 통신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기지국은 돌려야 하는데 화웨이는 못 씁니다. 대안이 필요하죠. 에릭슨과 노키아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들은 가격이 비싸고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틈새를 한국 기업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네, 특히 오픈랜 오픈런이라는 기술적 변화가 한국에게 기막힌 기회를 줬습니다. 오픈랜은 쉽게 말해 통신 장비를 레고 블록처럼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화웨이 장비를 쓰면 부품도 다 화웨이 것만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랜 환경에서는 안테나는 A사, 중계기는 B사, 소프트웨어는 C사 제품을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한국에게 대박일까요? 한국에는 삼성전자라는 걸출한 메인 장비 회사뿐만 아니라 KMW, 솔리드, RFHIC 같은 강력한 부품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버라이즌과 디시네트워크 수주를 통해 오픈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유럽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독일의 주요 통신사가 삼성전자의 5G 가상화 기지국 브레이엔 솔루션을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뚫고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 한국의 중소장비사들이 낙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대표적으로 KMW를 봅시다. 이 회사는 기지국에 들어가는 필터와 안테나를 만듭니다. 화웨이가 장악했을 땐 들어갈 틈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오픈랜이 확산되면서 노키아나 에릭슨, 심지어 삼성전자도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 KMW의 고성능 필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계에서는 KMW의 2026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혜주는 RFHIC입니다. 이 회사는 질화갈륨가엔이라는 특수 소재로 증폭기를 만듭니다. 질화갈륨 증폭기는 기존 실리콘 기반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전기세에 민감한 유럽 통신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부품이죠. RFHIC는 삼성전자의 핵심 파트너이자 노키아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화웨이 빈자리를 채우는 장비들에 이 회사의 부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5G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미 여숙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년은 5G 어드밴스드, 즉 5.5G가 상용화되는 원년입니다. 6G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술이죠. 5.5G는 기존 아부지보다 속도가 10배 빠르고 무엇보다 공장 자동화나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초저지연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이 말은 곧 통신사들이 또다시 대규모 장비 투자를 집행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을 화웨이가 가져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은 차세대 통신망인 6G 주도권만큼은 절대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네트워크스도 진영에 속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10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인 것입니다. 국내의 중계기 강자 솔리드 솔ID의 사례를 볼까요? 이 회사는 런던 지하철 통신망 구축 사업을 따낸 저력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솔리드는 북미와 유럽의 관공서, 대형 쇼핑몰 등 인빌딩 실내,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건물 안까지 촘촘하게 없지 속지 망을 깔아야 하는데 중국 장비는 찜찜하고 유럽 장비는 비싸니 한국 장비가 가성비와 신뢰성을 모두 잡은 겁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제3세계 시장, 즉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인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 시장만 잡아도 한국 기업들의 캐파, 생산 능력은 부족할 지경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수주 장호입니다. 통신장비 산업은 수주를 받고 나서 실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지금 터져 나오는 수주 공시들은 2026년 하반기, 그리고 2027년의 실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즉,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실적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된 초입 구간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죠. 과거 2019년 5G 초기 도입 당시 KMW 주가가 1년 만에 5배 넘게 올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기대감이었고 지금은 강제된 교체 수요라는 점입니다. 통신사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바꿔야 합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수요죠. 또한 AI 시대의 도래도 한국 장비사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자율주행, 로봇,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합니다. 트래픽이 폭증하면 통신사는 기지국 용량을 늘려야 하고 결국 장비를 더 사야 합니다. 끊임없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투자는 위험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테마에 엮인 종목보다는 실제로 삼성전자나 에릭슨 같은 글로벌 벤더에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을 봐야 합니다.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오픈랜 시대에 오히려 도태될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해자 MOR를 가진 기업들에게 2026년은 지난 5년의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몰락이 한국에게는 기회라는 냉혹한 국제 정세가 통신장비 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시겠습니까? 관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흐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우지 투자로 마음고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 반등장을 기회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양한 관점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화웨이의 퇴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확정된 미래이며 그 빈자리는 거대합니다. 둘째, 오픈랜 기술의 확산은 한국의 중소부품사들에게 글로벌 진출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셋째, 555과 역지로 이어지는 기술 진보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구조적 성장 동력입니다. 통신 장비주는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숫자가 찍히고 정책이 밀어주는 실적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지금이 바로 이 변화를 직시하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통신망의 허리를 담당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 잡는 과정, 경제 드라이브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 소식이나 RFHIC의 분기 실적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화웨이가 사라진 세상,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써내려갈 성공 신화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산업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종료. 네. 자,